제32화 대학 2학년 초 전주대학 내에 EM코리아라는 K3 창단 멤버로 새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 1학년은 그렇게 답답하고 따분하게 보냈고, 어느덧 겨울이 되어 방학이란 핑계로 또 집에 와서 따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2월 초 어느 날, 전주대 축구팀 무슨 코치라고 통성명을 한 뒤 이러저러 해서 K3 팀을 창단하게 되었는데, 현이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중한 요청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방금 코치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다. 첫째, 본 학부형의 질문. 창단팀의 멤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코치의 대답. 100% 현재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주로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신입생 선수들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 학부형의 질문. 새로운 팀의 감독, 즉 누구의 책임하에 운영되는가? 코치의 대답. 현 전주대 감독은 총감독 형태로 대외적으로 보이는 명목상 감독이 되고, 전주대에 코치가 둘 있는데 자기가 그 중 한 명이라면서 자기는 앞으로 K3 팀을 전담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본 학부형의 질문. 전주대에 이번에 2학년 올라가는 신입생 수가 많을 텐데 굳이 우리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뻔히 알면서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보는 의미로 질문을 한 것이다. 코치의 대답. 새로운 창단팀에는 무엇보다도 팀이 조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수비라인부터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어야 팀이 조기에 자리를 잡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코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네 번째, 본 학부형의 질문. 그럼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애는 상시 출전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코치의 대답. 현이를 수비라인의 주축 멤버로 생각하고 팀을 꾸리기 위해 가장 먼저 현이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코치라는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에서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한 뒤 우리 아이와 의논을 해서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우리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물어봤다. 새로 창단한다는 전주 EM K3 팀을 맡기로 한 코치는 인품이 좀 괜찮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다. 우리 아이 대답은 그 코치 선생님은 내셔널리그에서 공격수로 꽤 날리던 사람이고 비교적 편견을 적게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 기준으로 인품도 보통은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새로 창단하는 팀을 코치가 전주대 감독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 같으냐고 물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야기인즉슨 그 코치는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축구팀 운영 철학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말했는데, 우리 아이의 말을 대체로 수긍하기도 했지만 전주대 팀 형편상 그렇게라도 선수들을 분리해 나누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팀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때마침 전주대 축구팀 내 K3 팀을 창단하게 되는 것은 국여지책에서 나온 방안이나 다름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대안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내용을 종합해보니 우리 아이가 창단팀에 가면 적어도 훈련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나름대로 경기력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창단팀에 참여하기로 우리 아들 녀석과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전주대 코치 선생과 전화통화를 한 이틀 뒤 바로 우리 아이는 전주로
팀에 합류하기 위해 내려가게 된 것이다. 제33화 전주대 체육부장 겸 EM축구단 단장과 숙식 제공 문제로 전화한 그날 퇴학 명분이 생겨 전주대학 자퇴시키다 편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명석이 대학 축구 선수라는 녀석이 부상도 아닌 멀쩡한 건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식 경기는 물론이고 제대로 훈련다운 훈련조차도 한번 못했을 정도이니 심리적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축 처져서 메가리가 없는 소위 감각조차 무뎌진 지리멸렬한 상태에 가까워진 것이다. 선수인 당사자 본인도 인내하기 어려웠겠지만 학부형이 나도 정말이지 겉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입술이 바짝바짝 탈 정도로 견디기가 무척 어려웠었다고 앞으로는 본 학부형과 같은 입장이 되풀이되는 학부모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후배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나마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창단되는 팀으로 들어가게 된다니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마음고생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몸도 새로 만들고 잃어버린 시간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악착같이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며 일러놓기는 했지만 내 자신이 선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내가 요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채찍질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 용기라도 북돋아 주고 격려라도 해줘야 다시 일어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나서 봐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전주대학 내에서 공식 경기가 있다고 하여 본 학부형이 새로운 팀에 들어간 지 2, 3주가 되었을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다잡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전주에 내려가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랫동안 운동하지 못하고 쉰 표시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럭저럭 자기 포지션에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이렇다 하게 보일 정도로 눈에 띄게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을 운동장 한 구석에서 씁쓸하게 바라보고는 게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뒤 경기 남양주에서 경기할 때 관전하고 서울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지방은 경력차 게임을 관전하러 여러 번 내려가곤 했었죠. 여기서 그때의 축구계 상황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소위 어디서 보고 배운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2005년도부터인가 드래프트란 제도가 다시 부활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드래프트 제도란 다분히 신규 프로 입단 선수들에게 계약금이나 연봉을 적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프로 신규 입단 선수들을 상대로 스카우트 과잉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시행된 프로축구 구단의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담합제도라 말할 수 있는데 선수들에게는 자기가 희망하는 구단을 선택할 권리를 아예 빼앗겨 버리는 일종의 족쇄와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드래프트 제도도 웃기지만 대학 재학생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학 총장의 드래프트 신청 동의서를 받아오게 함으로써 대학 재학생들이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대학 재학생들이 드래프트에 참가하면 대학 선수들을 프로구단으로 뺏겨 자기들 등록금 수입 예산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서 대한축구협회와 부화내동하여 생긴 대학 재학생 드래프트 신청 조건이었다. 이는 제도적 후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집단의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하고 저급한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투성이의 축구계에 자식을 훌륭한 선수로 키워보겠다고 들어와 있으니 사사건건 분통 터지는 수많은 내용들이 본 학부형 앞에 늘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니 본 학부형의 입지는 숨이 막힐 지경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좁아서 거의 요지부동 상태에서 오직 인내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동안 세월이 제법 흘렀던 모양인데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었을 즈음 우리 아이가 또 집으로 들어왔다. 코치와 통화를 해보니 내용인즉 숙식비가 몇 개월 밀렸다는 게 집으로 온 이유였다. 그래서 며칠 후 아예 작정하고 그 당시 전주대 체육부장이며 EM코리아 K3 팀의 단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장님, 선수들이 EM코리아라는 이름으로 EM을 광고하며 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월급은 못 주더라도 숙식은 제공해 주어야 최소한의 자본주의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양반 전주대학 팀에 인원이 많아서 뛰지도 못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서 회비라도 도로 많이 내야지 무슨 숙식 제공이냐는 투의 말하자면 대학 당국에서 선수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선의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의도의 말투라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한심한 수준의 사람이구나 싶어서 여보시오, 단장님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그만하고 끊읍시다. 안 통하는 양반이구나. 전화 그만하고 끊읍시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고 즉석에서 곧바로 다시 전주대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체육부장님께 EM팀 선수들에게 월급은 못 주더라도 숙식이라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도로 생색을 내는 말들을 하더라. 나는 도저히 당신네들과 같이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내일부로 우리 애는 전주대 자퇴할 테니 그리 아시오. 라고 말하고 나서 끝맺는 말로 솔직한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 질문을 던졌다. 솔직히 감독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장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하더이다. 전화한 바로 그날 전주대학 행정실로 전화를 걸어서 자퇴 절차를 물어보니 전공과 주임교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담당 교수와 미팅 시간을 맞추려면 퇴근 시간이 임박하게 될 테니까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미리 전화를 해놓고 가까스로 그 다음날 오후 5시 반쯤 도착하여 대체의학과 담당 교수와 만나 2, 3분 정도 이야기한 뒤 자퇴를 다시 한번 재구해달라는 담당 교수의 요청을 별 의미 없는 통상적인 인사치레로 간주하고 정중히 거절한 뒤 동의서를 받아 행정실로 가서 자퇴 절차를 마치고 전주대학 교정을 나서니 나도 그랬지만 우리 아들도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하더이다. 제34화 터키 출신 세놀 기네수 감독이 FC 서울을 맡고 있을 당시 3차 테스트까지 통과했으나 구단의 정책으로 FC 서울 입단이 좌절되고 말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별 의견 없이 합의하에 대학을 자퇴시키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운신의 폭도 넓어져 선택의 여지도 제법 다양해진 것 같아서 우선 심리적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대학 2년 동안 이미 2천만 원의 빚을 지는 결과가 되었지만 더 이상 빚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그나마 이렇게라도 조기에 대학이란 굴레에서 벗어나는 매듭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학 시절이라고 부르는 명칭까지도 아예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나라 대학이 축구로 어떤 곳인지 뼈저리는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느꼈을 터이니 미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이야기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학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었음을 오늘에야 솔직히 밝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열어야 한다. 아이에게 나아갈 길을 학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우선
드래프트에 신청하려고 하니 이것 또한 선수 측에서 팀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니 난감하기도 하고 무언가 찝찝하기도 했으나 우선 참가해보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길이 있나 하고 바쁘게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하느라 제법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았다. 드래프트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면서도 이건 아무래도 아닌데 무언가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게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드래프트가 성사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드래프트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확실히 알아두자는 목적이라도 갖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드래프트 하는 날이 되어 드래프트장인 홍제동 호텔로 가보니 2, 3라운드 드래프트 지명이 진행되고 있을 즈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는 드래프트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을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실력을 보여주고 평가받을 만한 전국대회나 이름 있는 대회에서 프로구단 관계자들이나 매스컴에 노출된 경우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구단 스카우터나 프로구단 감독들이 우리 애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말이외다. 결과는 보나마나 빤한 것인데 이 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한담? 그의 무슨 이유인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드래프트 지명이 끝나자마자 드래프트와 관계없이 FC서울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테스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한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지막 후보가 좁혀지면 그 당시 FC서울 감독이던 세놀 귀네수 감독이 직접 참관하고 선수 선발에 관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들리기도 했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우리 아들 녀석의 실력을 테스트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기회가 왔으니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라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당위성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인지시켜 놓았고, 우리 아이도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고 테스트에 임할 것으로 믿고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점치며 기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1차 테스트에 약 7, 8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 테스트에 3, 40명, 마지막 3차 테스트에 참석한 선수는 20여 명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신인 선수 선발 테스트는 FC서울 그 당시 2군 감독이 선수 지명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차 테스트에서 우리 아이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어서 3차 테스트에는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나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가 말해줘서 안 일이지만 2군 감독으로부터 3차 테스트에 꼭 나오라고 테스트 전날 우리 아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더이다. 테스트 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2군 감독이 직접 전화를 할 정도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3차 테스트까지 완료할 때쯤 일간 스포츠 등 스포츠 신문에 이번 신인 선수 선발 테스트를 통해 3, 4명 정도 선발할 것이라고 세놀 귀네수 감독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신문 기사까지 난 상황이라 본 학부형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이 너는 합격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단 한 명만 뽑게 된다 하더라도 현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확신이 선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말을 빌리면 그 당시 고려대학교 졸업생인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축구 잘하더라고 내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테스트 과정을 목격한 학부모님들의 대다수 의견도 우리 아이와 고려대학 출신 공공아무개가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여론이었다고 들었다. 사실 선수의 실력은 같이 한 팀에 소속된 선수들끼리가 서로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 강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의 발표와는 달리 단 한 명도 뽑지 않았고 뽑지 않은 사정 이야기도 한 적이 없었다. 그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LG 구단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2군 선수를 무려 10명이나 방출을 단행하면서까지 신인 선수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작용해서 한 명도 뽑지 않은 입장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일로 우리 아들 녀석은 자기 아버지인 본 학부형에게 축구 전문가라면서 왜 FC 서울이 선수를 뽑는다고 해놓고 안 뽑는지 그것도 모르냐고 웃지 못할 핀잔까지 들었어. 야 임마, 내가 LG 회장이냐 구단주냐, 내가 마음대로 하게 라고 툭 내뱉으면서 씩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축구계는 프로구단 대부분이 기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제35화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기약을 위해 K3 구파발 FC에서 1년간 뛰게 되다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의식 없이 막연히 들어간 대학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또한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년간 대학이란 간판만 이마에 갖다 붙이는 대가로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학자금 빚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빚이 어이없게도 얼렁뚱땅하는 통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빚을 지더라도 무언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덜 억울하거늘 이는 순전히 대학이 축구 선수 입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한 그 금액을 학생들이 나누어 빚진 꼴이 되어 있는데 어찌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모르긴 해도 그때 대학 입학한 신입생 거의 70~80% 학생들이 다 빚쟁이가 되는 말이 안 되는 흉측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짐작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축구로 대학을 간 학생은 그보다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 더 많은 빚을 졌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이없게 수천만 원 빚을 진 사실만으로도 분통 터지기도 하겠지만 무슨 수로 이때 진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축구로 대학을 간 선수들 99% 넘게 취직도 못하고 거의가 반 거들충이가 되어 노는 백수일 텐데 말이다. 그나마 우리 아이는 2학년 때 본 학부형의 발빠른 판단으로 자퇴라도 했으니 빚도 덜 지고 허송세월도 덜 보내게 된 셈이지만 그 후유증으로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축구다운 축구를 하는 곳에는 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는 본 학부형이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인생이 거의 절망 상태로 망가진 상황이라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되는 젊은이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한데도 아직까지 축구 선수로 대학 진학을 입에 발린 소리로 학부모님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 얼빠진 작자들이 지도자랍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마치 자기들의 밥인 양 군림하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루빨리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깨달아야 당신 자식이 절망적인 비극 사태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해두고 싶은 심정이다. 공개되는 칼럼을 통해서는 더 이상 신랄한 표현은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학부모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렁의 낭떠러지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대책을 마련하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시간 내에 학부모 자신이 똑똑해져서 자식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는 방법밖에는 정말이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능한 축구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멘토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빠르게 길잡이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한층 앞선 생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축구 선수 길잡이도 또한 하루아침에 되기는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라고 조언해드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도 솔직히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혼자 하는 운동 같으면 최악의 경우 혼자서 개인 운동이라도 때우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구는 단체 운동 중 인원이 가장 많은 단체 운동이다. 그러므로 같이 모여서 팀이 조직적으로 훈련하는 곳에 들어있지 않으면 경기력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 아이와 의논한 끝에 구파발 FC라는 팀이 창단되고 있는 중이므로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우리 아이가 내게 물어오길래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으니 거기라도 들어가서 연습 훈련이라도 좀 하고 경기력을 유지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그 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팀이 공식적인 경기를 하는 곳에도 몇 번 가서 경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관찰하기도 했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제36화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축구를 포기한 아들을 설득시켜 다시 축구를 시작하도록 부천FC에 들어가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다 편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파발 FC에 들어가서 1년 가까이 뛴 후 겨울이 지나고 다음해 2월이 되었는데도 우리 아이 녀석은 움직일 생각을 않고 잡다한 아르바이트 일거리에나 기웃거리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었다. 그래서 너 요새 뭐하고 다니느냐고 물어볼라 치면 무슨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휙 나가버리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놈이 요즘 아무래도 이상한데 하고 의고 눈초리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간중간 우리 아이의 말투에서 축구를 아예 그만둔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대두되곤 했었다.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먹고 우리 아들 녀석을 불러 앉혀놓고서 야 임마 너 요즘 말투가 왜 그래? 진짜 축구 때려치우려고 그래? 라고 다그쳐 물으니 이 녀석 말이 아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야단치지 말고 들어준다면 이야기하겠단다. 야 무슨 내용인데 그래? 이야기를 해야 내가 들어보고 야단을 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어지간하면 야단치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솔직하게 말하기를 재촉하게 된 것이다. 한참을 뜸들이며 내 눈치를 슬며시 보더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사실은 구파발 FC에서 작년 가을에 승부 조작 사건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구파발 FC 감독이 고발해서 선수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알려진 주동자격인 골키퍼는 선수 영구 제명이 되었고 그 외 선수들은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단다. 그래서 축구를 완전히 때려치우려고 아예 맘먹고 있는 중인데 이 사실을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숨기며 쉬쉬해온 것이란다. 참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답답하고 한심하죠. 자초지종의 내막을 들어보니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들이 골키퍼 형에게 접근해서 그 형은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이번 게임은 져주도록 하라고 말하면서 선수 1인당 20만원인가 30만원씩인가를 돌린 것이 사건의 전부라고 고백하더이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근저에는 우리 축구 시스템의 후진성이 차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K3 정도 되면 아무리 아마추어 팀이라 하더라도 성인팀인데 선수들에게 정식으로 월급은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기수당이라든지 훈련수당, 승리수당 등등의 이름으로라도 아이들의 용돈은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 그러니까 구파발 FC는 그 당시 청구성심병원 이름으로 리그에 참여했던 팀이기도 한데 본 멘토의 추측으로 그 축구단 단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수들이 오죽 돈에 목말랐으면 돈 20-30만 원에 게임을 져주는데 얼떨결에 동의했을까. 이게 우리 한국 축구의 최근 일이다. 물론 그 축구단도 해체되고 말았지만 본 멘토가 알기로 지금 현재도 축구 환경은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을 다 듣고 난 뒤 본 멘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아, 너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혼낸 적이 있더냐? 라고 반문하면서 솔직히 고백해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위로의 말을 하고는 너는 왜 지금에 와서 축구를 그만두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니 긍정적으로 마음의 동료가 좀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사실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본 멘토도 적잖이 놀랐으며 어떻게 발빠르게 수습을 하지 하는 생각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 바로 우리 아이의 마음을 혁신시켜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거는 보통의 위기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이 되고 말 것 같았던 순간이었다. 며칠 후 부천 FC에서 테스트 받으러 오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오길래 볼 것 없이 가봐야지라고 대답했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부천 FC가 K3 치고는 멤버가 괜찮아서 제법 잘 나가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도 부천 종합운동장은 우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본 멘토가 선수를 관리하기 수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되었다. 며칠 뒤 테스트 받으러 갔다가 오더니 나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훈련 스케줄도 물어보니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제법 열정이 있는 팀으로 변모해보겠다는 의욕이 보여서 구단 관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하다면 내가 부천 FC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까지 해놓고 처음에는 훈련하는 날도 같이 가려 했으나 우리 아이의 반대로 훈련 때는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보냈으나 공식 경기가 있는 날에는 언제나 동행해서 밀착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진 현실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아이에게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펴 나갔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 녀석이 부천으로 가는 도중에 거의 한두 번씩 아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겠지 하는 말을 수시로 물어볼 정도였다. 그만큼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말일 게다 생각하고 한결같이 그럼 열심히 꾸준하게 하다 보면 별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곧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주곤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